네. 뭐 소개는 아마 지금 앞에서 쭉 나갔을 거고 두 분 같이 강의 다니시는 거는 저도 사실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네.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네. 근데 그분이 혼자서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다른 사람을 불렀대요. 그러더니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 텔레비전 앵커분이 같이 오세요. 네. 두 분이서 청중 보지 않고 두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 한국에 와서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고 나서 누가 좋을까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이제 박경철 원장이었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뭐 처음부터 이제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서울 이제 모 대학에서 네. 그때 꽤 큰 강당에서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짓궂어서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울에서는 이런 기회가 많지만 서울 지방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쪽에 기회가 좀 적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바로 이제 즉석에서 바로 질문을 드렸죠. 네. 뭐 거기서 거절할 용기가 있는 분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번 하고 말라 그랬는데 계속 하자고. 리더십 경험을 가진 분에게 얼마나 좋은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좋은 질문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화제 섞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그 예능 프로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아, 예. 거기 왜 나가셨습니까? 벤처의 신화 출연 자체가 벤처 정신입니다. 예. 출연한다니까 저희들도 긴장이 되고 또 하려고 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예, 서로 참 불편합니다. 예. 공감대가 있을까요, 서로가? 네, 제가 정말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카이스트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맥락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몸을 담게 됐던 이유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을 불러넣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러 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무릎팍에서도 제안이 왔을 때 1년 정도는 이제 안 한다고 버티다가 어쩌면 이번 기회를 그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전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사회를 돌이켜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러 나갔던 거고요. 박 원장님은 어떠세요? 왜 나가셨어요? 저는 한 10개월 전부터 얘기했을 때 처음에 거절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분위기가 안철수 선생님도 나왔는데 네가 뭐라고 안 나오느냐. 선생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서 공개적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만났는데요. 지금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우리 지금과 같은 형태를 저는 전국 대학을 한번 돌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그럼 수락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날 박경철 원장의 도발적인 제안이 전국 순회 강연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강연의 주된 내용은 도전 정신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인터넷 회사 대표하면 누구나 아시는 구글을 떠올리시면 텐데요. 사실은 지금 구글에서 빠져나와서 그 좋은 직장에서 나와서 다른 지금 말씀드리는 7개 정도 회사의 사람들이 막 대거 취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전원 연봉 10% 인상을 하고도 못 잡고 있거든요. 7개 회사 중에 혹시 몇 개나 하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세보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진가, 포스퀘어, 그룹폰, 길트, 7번째 Y 콤비네이터. 몇 개 정도 하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시고요. 아마 1, 2번들은 많이 하실 텐데
대부분이 창업한 지 2, 3년밖에 안 됐고요. 대부분이 지금 시가총액이 제일 적게는 1조 5천억부터 많게는 35조 원까지가 최근 3년간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얼마든지 아까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지리산 꼭대기에 앉아서도 이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시대가 만약에 이런 변화에 내가 둔감해 있다면 사실은 내 관심이 부족한 것이지 여건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내가 촉수를 들이대고 이 안에서 내가 기회를 찾고 이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가면 말씀하신 대로 불과 3년 만에 엄청난 세계적 기업을 일으킨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거기서 몰두하고 있는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메시지보다 청중을 감동시키는 건 앞선 세대로서 전하는 진심 어린 걱정과 응원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끔씩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학생들이 20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저한테 이렇게 가끔씩 저한테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저는 가장 솔직하게 나온 대답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똑같은 이야기 하네요. 네. 두 분이 똑같으시네요. 그런가요? 저희들이 원래 강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기성세대로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출발하게 되죠. 지금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김재동 씨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동창회 가보면 뭐 성공한 친구 실패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뭐 좀 얘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이 모양 됐냐 이런 농담 하죠. 그러면 머리 긁으면서 내가 그러게 뭐 그때 내가 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술 좋아하다 보니까 뭐 또 이래 해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내가 좀 농땡이 좀 안 쳤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구조로 가면 또 20년 후에 동창회가 열리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면 뭐 더러운 세상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말에 이제 함의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런 칼을 이제 품고 자라는 거죠. 자녀 특채 의혹과 관련 있는 외교부 출신 고위 관료 10명의 특혜 채용이 확인돼 국회의원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대기업 부회장과 언론사 사주 아들들 신유층이 연루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점점 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점점 더 교육의 길에서 소외돼가고 그리고 학비를 벌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시스템들을 과연 정말로 고칠 수 있는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민감한 얘기인데 사실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꾸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죠. 근데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나 힘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 이게 문제죠. 우리 사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내 자녀들에게는 현재 구도 그대로 가면 일단 예선전을 치르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게 그 조커를 쥐고 위에 바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오히려 그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정도의 그런 그 대중적인 책은 아닌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는 건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그 정의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 1위에 올랐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는 더 증폭이 되고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다가는 정말 사회적으로 커다란 엄청난 그런 그 갈등이 어디선가 표출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기득권이 과보될 때 그건 기득권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그냥 안주하게 되면 스스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외부로부터의 그런 압박에서 안전하지가 못하거든요. 지금 뭐 가장 최근의 예로 그 스마트폰 요즘 많이 쓰시는데요. 그게 외국에서 나온 지는 벌써 몇 년이 됐지만 국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차단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기득권을 가진 쪽이 보호가 돼 있었는데요. 스스로의 실력으로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노력이 없다가 지금 현재 외국 상품들이 물밀 때